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4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무인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추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수를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구황토라고 해서 큰 산과 같았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와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기토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문전없다, 비옥한 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간목 관사를 쓰는 관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면 병화를 위주로 쓰고, 또 일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이 인월이죠. 인월은 계절로는 봄에 됩니다. 봄,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 근데 이 초춘인 봄은 아직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춥다,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테 일간이 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금방 산토가 되죠. 산토,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먼저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이때 인월의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목의 기운을 설해서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초춘에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도 생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니까 물도 얼지 않아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중화시키는 거, 중화된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데, 중화된 사주 추상적인데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열. 그러니까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다.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쇠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 한열이 됩니다. 그래서 왕쇠를 보는 것이보다 억부용신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죠. 억부용신법이라고
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부는 것은 이제 조후용신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세환열이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다. 그리고 왕세환열 어느 하나라도 중화가 되지 않으면 좋지 못하다. 왕세가 중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한열이 중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둘 다 중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왕세환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는 것인데 음토가 양목을 받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목극토가 되는 것이니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 있는 목이 일간인 기토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월령인 인목이 일간인 기토인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육진으로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라고 하니까 극은 뭐예요? 이길 극자. 때리고 패고 못살게 굴고 하는 게 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관리. 자, 법 같은 것이 있고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기에서도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대방한테 치명타를 매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구에도 룰이 있고 탁구에도 룰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서도 룰이 있는 것이다.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법,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지만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극은 나를 좋게 나를 관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질병, 도적, 적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관성을 다 그래서 다시 둘로 구분해 본다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은 바를 정자를 쓰죠. 그래서 바른 관청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면 편관, 칠살이라고 쓴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질병, 도적, 적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육친론을 배울 때 우리가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본시 정관, 편관이 좋고 나쁘고는 이렇게 그냥 흑백 논리로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어떤 것이 더 부합되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어느 사주 또는 어느 일간은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일간 또는 어느 사주는 편관칠살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그때 사주에 따라서 달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얘는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임간지가 되죠. 목의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인묘월은 목의 목왕절이다. 목이 왕성한 기운을 띠고 있는 때임에 반해서 목이 왕하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는 인월의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한 신앙 관항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격을 놓을 때 월지 있는 인목의 지장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본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취용할 때는 용신을 취용할 때 없는 것과 같고요. 병화 간목을 가지고 용신 또는 격을 취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격을 잡을 수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음토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정인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인월이 태어났는데 병화가 투출됐다 그러면 정인 격이 되면서 월지 있는 관성을
병화가 서려서 기토를 생하니까 관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병화가 투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목만 있다고 하면 정관격에 신약관항한 사주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인월은 초춘이라고 했죠. 초춘은 겨울에 한기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차가운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가 아직은 온기를 띠지 못하기 때문에 토가 온기를 띠어야지만 만몰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약한 데다가 일간약한 데다가 한기가 있으니 둘 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화를 보게 되면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죠. 화생토해서 약한 기토를 생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할 수 있죠. 특히 정화가 아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능히 인월의 초춘에 있는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토를 온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화보다는 병화가 훨씬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화를 얻어서 기토가 생기를 얻고 따뜻해지게 되면 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되 상황에 따라서 용신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법이라고 하죠. 인월 기토의 용신을 치용하는 정법은 병화와 개수를 치용하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를 얻었습니다. 기해일주가 되죠. 인월에 추운데 수를 보게 되면 역시나 수가 가중된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해수하고 인목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인해한목이 되죠. 인해한목. 그러니까 목이 왕한 계절인데 목이 더욱더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면 7살이죠. 7살.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가 정관, 여기가 7살이니까 이거를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건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관살 혼잡이 되려면 간목이 같이 천간에 투출해 주어야지 이건 관살 혼잡. 이거는 솔직한 말로 관살 혼잡도 되지 않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중 신경으로 봐야지 이걸 관살은 작업으로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연지 다행스럽게 축토를 얻었습니다. 기토 일간이 축의 통건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에 무토 겁재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도 축에 투출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무토는 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을목은 기토는 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토가 을목이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는 이제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얘를 치용해서 조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투출되는 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력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이제 재성인 자수를 또 얻었습니다. 이 인월에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해수에다가 자수까지 있어서 재성이 왕해지죠. 한기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해수, 자수, 축도 해자축을 다 갖췄죠. 해자축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분들이 방합이 성립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합이 되기 위해서는 원령 자체가 해자축 방합이 되려면 해월, 자월, 축월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인월에 해자축이 다 있다고 해서 방합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 이건 방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한기가 가중되고요. 이 수가 많아질수록 목이 더 강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을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관사론적으로 볼 것이냐, 일간 자체가 뿌리가 너무 미약하면은 관사론적보다는 이거는 살태왕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화가 있어서 한기를 따뜻하게 하고 기토로 온토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천간으로 화가 없기 때문에 천간에 목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천간으로는 화가 들어와야지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은 갑자시를 선택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인해 한몫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병화가 이렇게 시간에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목이 좀 왕하더라도 병화가 기토를 생하죠. 이거는 살인상생 또는 관인상생, 일목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있어서 기토를 이렇게 생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라고. 이거는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수운도 썩 나빠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목화운으로 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신사대운도 이렇게 사해충 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지해수를 충하게 되니까 이때만 병인시 자체는 사주 전체는 좋은데 울로에서 이제 신사대운은 사해충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해묘한목하지만은 뭐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정화잖아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묘시할 바에는 자연분만이 아니고서 태기를 만약에 해서 제왕을 한다 그러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월등히 제가 봤을 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생시로 보기는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지고,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오화로 조우할 수 있죠. 기토가 오의 뿌리도 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화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금수감은 좀 화의 기운이 많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이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졌죠. 이거는 뭐 따지고 볼 거 없이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핵심은 화에 있는데 원국의 화가 인중병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생시 하나 골라야 된다면 병인시가 가장 좋은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